목성은 태양계 행성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정도. 자기장의 세기가 지구 자기장의 10배 이상 폭풍이 생기거든요. 지구의 폭풍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아닌 수준에 거의 표면 전체가 화산으로 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수시로 폭발을 합니다. 목성 위성 중에 유로파라는 위성이 있거든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탐사선이 올해 안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이강환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천문학자인데 지금은 천문학보다는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가끔씩 천문학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간헐적 천문학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원래 목적이 우주 탄생 초기의 우주를 관측하는 거였어요. 우주 탄생 초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먼 우주를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빛이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광년 정도 떨어진 별을 본다. 그러면은 1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본다. 그러면은 그 은하의 100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주 탄생 초기를 보려면은 우주 탄생이 138억 년이니까 138억 광년 가까이 떨어진 은하를 찾으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은하가 그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부터 한 1, 2억 년은 더 지나서 은하가 생겼기 때문에 135억에서 136억 광년, 137억 광년 이 정도 떨어진 은하를 찾아내면은 은하의 초기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겠죠. 예, 그런 은하를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가서 계속해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100억에서 120년, 130억 년 정도 된 은하들을 관측을 해왔어요. 그 전에도. 근데 이제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더 오래된 은하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실 작년에도 가장 오래된 은하를 찾았다고 했는데 올해 또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갱신한 거죠. 아마 좀 있으면 또 갱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때의 은하들은 이제 태어난 지 1, 2억 년 정도밖에 안 된 시기의 은하이기 때문에 태어난 직후의 은하라고 볼 수 있겠죠. 천문학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의 이 우주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현재의 모습들은 많이 관측을 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이제 과거의 모습을 보려면은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의 은하들을 관측을 하면은 우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도 100억 년 전에 더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은하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쯤에 다른 은하들을 관측을 해서 은하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 은하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사실 태양계 행성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대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수금지, 화목도, 천해, 명으로 외웠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수금지, 화목도, 천해까지 외우게 되죠. 왜냐하면 명왕성이 원래 행성으로 분류가 되었다가 2006년에 행성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태양계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회왕성 이렇게 8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왕성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 행성에 당연히 포함시켜 놨는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크기도 작고 그리고 성질도 지구형 행성처럼 암석 행성인 것 같긴 한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은 다 기체 행성으로 굉장히 큰데 명왕성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궤도도 좀 원형보다는 약간 타원에 좀 가깝고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2000년대 정도가 되면서 명왕성보다 더 바깥쪽에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천체들이 계속 발견이 됐습니다. 심지어 명왕성보다 더 큰 것도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명왕성이 행성이면 그런 새롭게 발견된 큰 천체들도 다 행성으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들이 더 커졌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천체들이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바깥쪽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성의 수를 늘리느냐 아니면은
행성의 정의를 다시 해서 정리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국제천문연맹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서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한 정의 안에는 명왕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성이 새롭게 정의되면서 명왕성은 행성에서는 빠지고 외소 행성이라는 새로운 분류로 분류가 되었죠. 사실 그 전에는 행성이 뚜렷한 정의가 없었어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건 그냥 돌고 있는 것 중에 좀 큰 걸 행성이다라고 해서 명왕성까지 그냥 행성으로 불려놓고 특별히 정의를 하지 않고 뭐 또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새로운 게 발견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행성의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정의를 한 거죠. 행성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쉽게 구별하는 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지구보다 안쪽에 있으면 내행성,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으면은 외행성, 이렇게 많이 구별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물리적인 성질까지 고려를 해서 구별을 하면은 지구와 비슷한 행성, 그러니까 암석으로 된 행성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행성들을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보다 밖에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회왕성은 굉장히 큰 행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성들을 거대 기체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행성을 지구형 행성과 대비해서 목성의 행성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구별을 합니다. 크기가 가장 작은 행성은 어떤 행성인가요? 네, 크기가 가장 작은 행성은 수성이고요. 수성은 사실 크기가 달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작은 크기인데, 사실 뭐 그 전에 명왕성이 더 작긴 했는데 명왕성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수성이 가장 작은 크기의 행성이죠. 지구랑 비교하면은 뭐 수성도 지구보다 작고 화성도 지구보다 작고, 금성은 뭐 거의 지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지구보다 크죠. 가장 큰 행성은 목성이고요. 그 다음은 토성, 그리고 천왕성, 회왕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목성은 아주 크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태양계 행성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정도, 그러니까 질량으로 따지면은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목성이 굉장히 큰 행성이라고 볼 수 있죠. 목성의 지름이 지구의 한 11배 정도거든요. 11배 정도니까 뭐 10배라고 치면은 10의 세제곱은 100이니까 목성 안에 지구가 100개 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목성이 태양에서는 대략 7억 8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지구가 이제 태양에서 1억 5천만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목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대략 6억 킬로미터 정도. 그 외에는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봐야죠. 가까이 항상 같이 태양 주위를 돌지 않고 따로 도니까 가까이 있을 때가 6억 킬로미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제 보통 저희도 항상 외우고 있지 않고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 거리를 빛이 오는데 대략 8분 30초. 그런 정도 걸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6억으로 6억이면은 그것에 3배, 2배, 3배, 4배, 5배? 5배니까 시간도 그 정도 걸린다. 빛이 가는 시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탐사선이 날아가는데 보이조가 목성까지 가는데 대략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날아가는 속도가 초속 뭐 한 19, 20km 정도예요. 그 정도면 총알보다 한 20km, 20배 정도 빠른 거거든요. 그 속도로 날아가서 2년 정도 걸리는 거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거죠. 목성의 주 성분은 기체고요. 주로 수소와 헬륨입니다. 왜 수소와 헬륨이냐 하면은 우주에 가장 많은 물질이 수소와 헬륨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소가 양성자 1개, 전자 1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수잖아요. 그 다음 간단한 물질이 헬륨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주에 가장 많고, 그것보다 다른 원소들은 아주 미량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이 합쳐서 거의 우주의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소와 헬륨을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물의 형태로 수소가 많이 있긴 하지만 주변에는 뭐 다른 원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소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철, 나무, 이런 탄소 이런 것들은 사실 우주 전체에 보면은 뭐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미량이고요.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 헬륨으로 되어 있고,
태양도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고 마찬가지로 목성도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입니다. 목성에 가면 바로 얼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온도가 어느 정도로 낮은 건가요? 영하 100도 이하일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목성에 가면 얼어버리는 게 당연한 게 우주로 나가면 일단 얼어버립니다. 예, 우주로 나가면 일단 추우니까 우주 온도가 사실은 더 춥죠. 태양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일수록 온도가 낮은 건가요? 그렇죠. 태양열을 받아야 따뜻해지니까 태양열이 약하니까 당연히 뜨거워질 게 내부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으면은 그 반응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은 따로 열이 올 곳이 없잖아요. 금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굉장히 두꺼워서 태양열을 가둬버립니다. 예, 받은 태양열을 가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지구 같은 경우에도 있죠, 그죠? 예, 온실효과라고 부르는데 금성의 경우는 온실효과가 극단적으로 강해서 예,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금성의 온도는 뭐 460도 이상, 그러니까 납도 녹을 정도의 예, 굉장히 뜨거운 온도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까운 곳도 있지만 예, 그 온실효과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은 겁니다. 목성의 경우는 기체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기체로 되어 있는데 그 기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 특히 이제 표면에서는 기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폭풍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허리케인, 커다란 폭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커다란 폭풍이 생겼는데 크기는 뭐 지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폭풍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일 정도니까. 근데 목성은 지구보다 10배가 더 큰데 예, 크기에 점으로 보일 정도면은 당연히 지구보다 훨씬 더 큰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폭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체 밀도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예, 지구의 폭풍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아닌 수준의 어마어마한 폭풍이 될 거죠. 보통 행성의 자전이 생기는 이유가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그 회전하던 구름에서 만들어졌어요. 회전하는 구름에서 만들어져서 그 회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양도 사실은 자전을 하고 그 태양계 행성 전부가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예, 그리고 지구도 같은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다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회전이 남아 있는 셈인데 목성 같은 경우는 기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었을 거예요. 좀 더 컸을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예, 더 큰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작아졌거든요. 예, 그러면 기체가 큰 게 작아지게 되면은 반지름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면은 각운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지름이 줄어들면은. 근데 물리량으로서 각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체가 천천히 돌던 게 크기가 작아지면은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피겨 스케이팅 할 때 팔을 벌리고 돌다가 모으면 빨라지죠. 그게 각운동량 보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목성도 아마 큰 기체 덩어리가 회전하면서 이제 작아졌기 때문에 예, 그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그렇게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예, 지구 자기장의 10배 이상, 대략 13배에서 14배 예, 그 정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 자기장이 아주 너무 지나치게 강했으면 우리 생활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구 자기장을 느끼면서 살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큰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지구 자기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이 주로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가 주로 많기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는데 그 전기를 띤 입자들이 자기장이 막아줍니다. 예, 자기장이 막아서 이제 극지방으로 주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극지방 쪽으로. 그래서 이제 오로라가 만들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태양 입자를 막아줄 정도의 위력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성 자기장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그 지구 자기장과 비슷한 형태로 목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고, 거기도 역시 태양 입자를 붙잡아서 이제 그 입자들 중에서 일부가 극쪽으로 많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자기력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극쪽이 제일 강하니까 자력이. 예, 거기서 오로라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목성에 굉장히 멋진 오로라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목성 안에서는 못 보고요, 밖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목성 오로라는 아마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목성 오로라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주 방사능이라는 게 주로 이제 우리 지구 근처에서 우주에서는 다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대부분. 물론 이제 먼 우주에서도 날아오는데 태양에서 오는 방사능이 가장 많죠. 그 태양에서 핵융합 같은 게 계속 일어나고 플라즈마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자기장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온해 보이지만 표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거기서 뭐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자기력성이 끊어져서 폭발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입자들이 우주로 막 방출이 됩니다. 그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에너지가 큰 입자들이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으면 방사선이 되는 거죠. 목성 탐사선은 주기적으로 주기적은 아니지만 자주 탐사선이 갔고요. 주노라는 탐사선이 목성 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곧이어 이제 목성 위성 중에 유로파라는 위성이 있거든요. 그 위성은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탐사하기 위한 클리퍼라는 유로파 탐사선이 올해 안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2024년 내로 그 유로파 탐사선이 이제 또 발사가 될 거기 때문에 목성 탐사선은 심심치 않게 방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파는 사실은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로파는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유로파의 표면은 차갑기 때문에 유로파의 표면은 얼음입니다. 얼음인데 얼음 두께도 몇 킬로미터 돼요. 굉장히 두꺼운데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것으로. 근데 몇 킬로미터씩 얼음이 있는데도 물이 있느냐?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로파에 있는 물을 다 합치면은 지구에 있는 물의 3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보다 크기는 훨씬 작은데 그 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얼음 아래쪽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고 보고 지구에서는 적어도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곳에서 생명체가 없는 곳은 없어요.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라도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면은 생명체는 거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구는 당연히 지구 생명체와는 다르겠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면은 거기서도 생명체가 생기지 않았을까,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에서 만일에 생명체를 찾는다면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유로파라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 생명체도 제일 처음에는 물속에서 생겼기 때문에 아마 유로파에서도 물속에서는 충분히 생명체가 생겼을 수 있다라고 보죠. 목성 위성 중에 화산으로 대표적인 곳은 가장 가까운, 이제 물론 더 가까운 곳도 있지만 목성 위성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위성이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발견한 4개의 위성,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하는 4개 위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이오라는 위성이 화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탐사선이 갔을 때 화산이 막 폭발하는 장면까지 촬영이 될 정도로 많은데 이유는 사실 목성 중력 때문이에요. 목성 중력 때문에 이오가 목성에 가까이 있으니까 목성 중력이 이오가 꽤 작은 위성이지만 이오 중에서 그 목성에 가까운 쪽은 세게 당기고 목성의 먼 쪽은 약하게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성 중력이 그 이오 위성을 약간 길게 늘어뜨리는 힘을 작용합니다. 그걸 조성력이라고 하는데 이 조성력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이오라는 위성이 약간 당겨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내부에서 열을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활동이 생겨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열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화산이죠.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도 그 달의 조성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달의 조성력 정도로도 밀물, 썰물이 생기는데 목성의 큰 이제 꽤 질량이 큰 그 행성의 위성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 조성력이 생길 거고 그게 또 이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전을 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느렸다 주무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안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 게 화산의 원인이 됩니다. 거의 표면 전체가 화산으로 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나요? 항상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의 수시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오 화산 폭발은 탐사선이 한참 동안만 보고 있으면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는 정도로 화산 폭발을 자주 합니다.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 영향이 오는 쪽은 없나요? 이오라는 위성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태양계 전체는 큰 영향이 없고요. 사실은 보기도 힘든, 관측하기도 힘든 수준이라서 자기들한테는 큰 문제겠지만 벗어나면은 별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됩니다.
네, 목성 탐사선은 1970년대에 파이오니어 1호, 2호가 탐사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탐사라는 건 뭐 목성에 가서 뭐 찍었다 이런 게 아니고 지나갔다. 예, 목성을 지나가면서 가까이 촬영을 했다. 예, 그런 정도고 마찬가지로 역시 70년대에 보이저 1호, 2호 예, 유명하죠, 그죠? 보이저 1호, 2호도 목성을 지나가면서 예, 촬영을 했고 이후에 갈릴레오 탐사선이라고 해서 갈릴레오는 뭐 이름도 목성 탐사선일 것 같죠. 그래서 갈릴레오 탐사선이 꽤 오랫동안 목성을 탐사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노 탐사선이 2016년에 가서 아마 지금도 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성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화성 탐사까지는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화성을 벗어나서 또 소행성대를 지나서 목성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그렇게 많은 탐사선이 간 건 아니죠. 사실 화성 탐사는 너무 많아서 표로 만들어도 꽤 많을 겁니다. 아마 화성 탐사선 시도가 거의 40회 이상 시도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뭐 착륙을 제일 처음 한 것은 76년에 바이킹 1호, 2호가 화성 착륙을 했고요. 그 이후에 1990년대에 또 화성 착륙을 했고 2012년에 큐리오시티가 착륙을 해서 그때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큐리오시티는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퍼시비어런스호가 가서 역시 그 로보도 다니고 그때는 이제 그 드론도 실험을 했죠. 그 인제뉴티라는 드론 실험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화성 탐사는 중국도 최근에 화성 탐사 착륙을 했고요. 뭐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도 화성 탐사를 했죠. 화성은 뭐 굉장히 가장 활발하게 가장 많은 탐사선이 간 곳이 어떻게 보면은 달보다도 화성 탐사선이 더 많을 정도로 화성은 많이 탐사가 됐죠. 어떤 특징 때문에 제2의 지구라고 불리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지구에서 가서 표면에 내려앉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죠. 달은 뭐 가까우니까 달은 제외한다면은 화성까지 가는 데는 대략 10개월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가서 착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성 같은 경우가 사실은 더 예전에는 60년대 이전에는 금성에 오히려 생물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구름 많고 뜨겁고 뭐 압력도 너무 높고 도저히 살 환경이 안 되니까 관심을 사실은 화성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화성은 지구하고 일단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루 길이가 또 비슷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구랑 좀 비슷한 환경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 두 개 빼면은 비슷한 게 없어요. 그게 비슷한 건 사실 굉장한 우연이긴 합니다. 그렇게 비슷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말고는 딱히 비슷한 게 없습니다. 따뜻한 그러니까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뭐 대기가 있다라고 하지만 지구의 1%도 안 되는 양이라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있다고는 하지만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 정도고 비슷한데 제2의 지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사실은. 외계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교수님은 있다고 보시나요? 살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살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 탐사선은 뭐 살아있는 생명체를 찾는다기보다 살았던 흔적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혹시 또 모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 아직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있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아직도. 화성에 지금도 물은 있어요. 얼음 상태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변화들이 표면에 생기거든요. 물 때문에.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어떤 물질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이 관측이 되는 걸로 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잠시라도 어쨌든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지구에서도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곳은 무조건 생명체가 있거든요. 지구에서는. 그러니까 화성도 특히 이제 아주 옛날에는 지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이었던 걸로 보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났을 시기쯤에 화성의 환경이 지구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화성에서도 생명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지금은 일단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금방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게 아니고 존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표면에는 적어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주 방사선이 너무 강해서 있다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생명체라면은 뭔가 몸을 유지를 하고 유전을 하고 재생산을 하고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방사능 환경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 못하는 어떤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명체가 만들어질 확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생명체가 표면에는 적어도 없을 것 같은데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환경이 변하는 과정에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간 생명체가 아직 살고 있을지는 모르죠. 지구도 땅속에는 생명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보이즈호가 목성의 고리를 제일 먼저 발견을 했고, 그런데 목성 고리는 너무 얇아서 그 전까지 보이즈호가 직접 가서 보니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거의 관측하기도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우주망원경들이 뭐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든지 제임스 우주망원경이라든지 이런 우주망원경들이 이제 고리를 관측을 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죠. 보이즈호가 이제 목성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서 관측이 된 거예요. 목성의 고리가. 그러니까 목성의 고리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실제로. 그 전에 토성은 뭐 당연히 너무 잘 보이니까 고리가 있는 걸 알았고 천왕성도 고리가 발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는데 목성에는 고리가 있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이즈호가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천왕성도 있으면 해왕성도 있겠네? 있었습니다. 해왕성도 그래서 이제 목성의 고리가 발견되니까 아마 해왕성도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해왕성도 역시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는 사실 회전하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회전하면서 뭉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은 잔해들이 남아서 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처를 돌아다니는 먼지나 입자들이 끌려 들어와서 고리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덩어리로 있던 애들이 아까 말했던 조성력 때문에 부서져서 고리가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아마 한 가지 원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세 가지 원인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의외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주에는 고리를 가진 천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소행성 중에도 고리를 가지고 있는 소행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계 다른 행성들도 아마 많은 행성들이 고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성은 고리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꽤 큰 거예요. 그러니까 토성은. 목성은 잘 안 보인다는 것은 암석보다는 먼지들이 주로 많고 토성은 이제 암석이나 얼음 덩어리 이런 애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토성의 고리는 잘 보이는 편이고 그리고 고리도 뚜렷하게 많고 물질들 양도 많고 토성은 고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원래는 당연히 이제 행성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로파 같은 위성은 굉장히 탐사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또 중요하게 탐사가 된 곳이 타이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토성의 위성이거든요. 토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달보다 크고요, 크기가. 그래서 그곳은 액체 상태가 존재를 합니다. 액체 메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태양계 전체 중에서 표면에 액체가 있는 것은 지구의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거하고 그 외에 유일한 곳이 토성의 액체 상태에 메탄이 있다. 그래서 액체 상태가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액체 상태가 물일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한데 메탄이라고 해서 안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혹시라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타이탄은 이제 주요한 탐사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토성 위성 중에 엔셀라두스라는 위성이 있는데 이 위성은 크기는 크지 않은데 물은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끔씩 우주로 분출을 합니다. 그 물이. 엔셀라두스에서 물이 분출이 되는 게 몇 번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렇게 물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서 그 엔셀라두스라는 위성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성입니다. 천문학 분야에서 가장 관심 있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외계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밖에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거든요. 이 외계 행성이 처음 발견된 것이 1995년입니다. 지금 이제 20년 정도
30년 정도가 됐네요. 대략 30년 정도 동안에 거의 한 뭐 6,000개에 가까운 외계 행성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계인을 찾는 거죠. 예, 외계 생명체가 과연 존재할까? 근데 이제 직접 찾기는 지금 당장 외계 생명체가 직접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찾을 정도의 능력은 우리한테 아직 없어요. 하지만 외계 생명체가 살만한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 예, 그런 행성은 지금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성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고, 그런 행성이 발견이 되면 그 행성의 대기 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지금 현재 천문학에서 가장 큰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더 나아가서 거기에 탐사선을 보내면 좋겠지만, 예, 거기에 탐사선을 보내면은 도착하는데 수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체들과의 어떤 교류를 기대하고 있는 면도 있나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 찾는 것 자체가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구 이외의 우주에서 다른 곳에서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거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죠. 예, 외계 생명체가 일단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게 지금 제일 궁금한 겁니다. 뭐 교류는 그 다음 문제고요. 어차피 교류는 못할 거니까 교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과연 존재 자체가 너무나 궁금한, 예, 그런 상황이죠.